저는 사실 올해부터 되게 그 빅 웨이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2020년대는 결국은 다 정비 사업이라는 걸로 답이 나와버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집이 낡아버리는 상황이 도래를 해서 각 주인들은 다 뭔가 새로운 거를 좀 하고 싶어 하는데 과연 이걸 정책으로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가 될까? 왜냐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결국은 민의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그거기 때문에 그럼 정치 쪽에서도 아무리 이게 집값을 안정시키고 하는 그런 뭐 중차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안 들어주는 거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또 정권을 놓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당장 6월달 선거, 24년도에 총선이 있잖아요. 네. 또 지금 이제 집권당이 될 당이 소수잖아요. 네. 그럼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런 것들도 노력을 할 거고, 그러면 과연 이게 연속성이 있으려면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 우리는 판단해봐야 되겠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의가 무엇일까는 지금 민의는 그냥 재건축인 것 같아요. 재건축. 모두 다. 근데 지금 정비 사업이 거의 다 정비 사업지들이에요. 네네. 거의 다 이제는 꼭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남뿐만 아니라 네네. 전국의 웬만한 큰 도시들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낡았으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들인 거죠. 그치. 얘만 해주고 얘는 안 해주고 이게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1991년, 2년, 3년, 4년 네. 그때 만약에 집이 지어졌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 연락이 다 오니까 네. 요즘은 또 오면 곧바로 하고 싶어들 하시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을 과연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정치인이 과연 있을까? 그랬다고 하면 좀 부담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부담들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서 그랬을 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시장에서 알아서 해라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가격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진행이 될 때마다 네. 사람들은 이제 기대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한 단계 진행이 될 때마다 이제 거의 전국의 절반 이상 아파트가 다 정비사업 예정지라고 본다면 네. 우리가 마치 재건축 재개발 그런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음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여기는 조합이 만들어졌대. 추진위가 만들어졌대. 안전진단 통과했대. 그럼 그 단계마다 가격이 약간씩 반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럼 전국 아파트가 그 이슈 하나하나 때마다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서울부터 그런 게 뭐 상계 중개 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 다 안전진단 받고 있고 네. 저희 통과했다 플랜카드 다 붙고 있고 네. 그러면 그대로 가격에 반영이 되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은 그게 결국 호가만 오르지 실거래가 되겠냐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아까 그런 하나하나의 그 옮겨가고 싶은 수요들 네. 내가 아까 뭔가 더 이슈가 있는데도 우리 집으로 옮기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특정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막 또 많은 사람들만 옮기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다 계속 발전하고 싶잖아요. 자기 네. 주거지 다 옮기고 싶고 좋은 이왕이면 또 좋은 데 살고 싶고 그죠. 그러니까 줄줄줄줄줄인 것 같아요. 다 연달아서. 그러니까 서초 올라가고 방배 올라가고 그 동작구 다 올라가고 그 옆에 신길이 그럼 내가 더 신축인데 이러면서 자기들 또 네. 올라가고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노량진도 뭐 재개발 시작할 거고 그럼 이제 좀 있으면 여의도 앞에까지 왔고 네, 여의도도 하고 싶어 하고 네, 상암동 올라가고 네. 상암동도 벌써 20년이에요. 네. 참고로 월드컵 한 지 20년 됐어요. 월드컵 한지 20년 됐죠. 네, 안정환 헤딩골 20년 됐어요. 정말 다 오래됐구나. 그럼 최근에 진 데가 어딜까 생각해보면 서울에서는 위례랑 마곡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도 10년 됐어요. 네. 저는 이게 빅 웨이브일 것 같아요. 좀 많이 오래오래 갈 수 있는. 이번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는 건 멸실도 계속 진행된다는 거고. 네, 돼야죠. 네. 그래서 2020년도까지 전국의 아파트만 네. 한 2만에서 3만 사이 정도가 멸실이 있었어요. 2020년까지. 네, 2016년인가 7년부터 네. 한 4, 5년간 그 전까지는 아파트 멸실이 1년에 1만 호가 안 됐는데 이제 2만 호대로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그 2만 호대의 멸실이 각 지역들의 전세값 상승을 끌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아까 순식간에 다 똑같은 시기 아파트가 몰려서 재건축 진행이 되면 네. 멸실 숫자는 지금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되게 걱정이니까 정부에서도 그 3기 신도시에 이주단지를 네. 만든다 만다 네네. 또 5년 내로 만든다 못 만든다 뭐 그런 얘기들이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나왔던 거겠죠. 네. 그거는 좀 지금부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임대사업자 얘기해야 되고 네. 민간임대 얘기해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정책 전부가 지난 5년 동안 바뀌었던 것들을 뭔가
손을 요만큼만 대서 될 게 아니라 그냥 어. 큰 틀에서 다 돼야 되는 상황이 다 연계가 돼 있으니까. 네, 다 연결돼 있어요.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한 28번? 아, 네. 29번? 30번 가까이 나왔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맞아요. 줬거든요. 근데 거꾸로 풀어줄 때마다 또 다 엄청난 충격을 줄 네. 수밖에 없어서 되게 정책하시는 분들 힘들 거예요. 근데 정책하시는 분들이 그냥 정책만 하지 마시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정도는 한번 예상을 해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책상 물림으로 하지 마시고 네. 그냥 다주택자분들은 그럼 팔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요. 그거 양도세 중과 완화해준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중과 완화지 양도세를 안 내라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죠. 원래 내는 거죠. 일반세율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 일반세율만 해도 큰데 음. 문제는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일반과세를 해도 너무 많아요. 아. 물론 이렇게 말하면 지금 댓글 막 뭘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매도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누가 3주택이에요. 예를 네. 들어서 그래서 자기 집 하나 사는 데가 있고 2주택을 그냥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만약에 4, 5억짜리 집을 전세 끼고 한 1억 5천, 2억 넣씩 넣어가지고 만약에 한 4, 5억씩 올랐어요. 네. 그러면 2억 넣어서 4억 올랐으니까 200%씩 났는데 투자금 대비로. 네. 또 만약에 5억 난 거에서 이제 절반 허물어요. 세금 내고 뭐 하면 과연 팔고 싶을까? 그냥 과도하다고 느끼실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내놓으려면 좀 더 유인이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이제까지는 폭력적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앨 테니 팔아라. 네, 네. 근데 임대사업자 제도가 사라졌을 때 전세값은 어떻게 할 거면 이게 꼬여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지켜보시는 게 아까 사업자들 상황인 것 같고요. 고민들이실 거예요. 네. 아까 되게 좋은 것들 갖고 있는 분들은 안 팔려고 하실 거고 조금 내가 좀 갈아타야 되겠다 생각하는 네. 분들 특히 또 지금 주택 수가 주택 수만 많은 분들은 그냥 이게 허물어서 좀 더 뭉쳐서 가야 되겠다 하시는 네네. 분들 팔고 싶을 텐데 문제는 그런 게 안 팔리는 거죠. 좋은 거는 안 내놓으니까. 그래서 네, 그런데 여기는 또 허물고 싶어 하는 분들 표현으로 따라가 보자면 허물어서 뭉치고 싶어 하는 분들 거는 다 그런 마음이니까 또 여기는 매물이 많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집이 하락한다 그러면 거기만 빠질 거예요. 그러면 그건 또 원치 않는 결과실걸요, 다들? 그죠. 상급지는 쭉쭉 오르고 네. 밑에 거는 안 팔려서 막 밀어 팔아가지고 빠지면 네. 격차가 더 커지잖아요. 예. 정책이라는 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초년생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거는 안정세가 좀 오겠네요. 네, 근데 초년생들에게 이제 어제 오늘 정책 나오고 있는데 네. 뭐 80% 대출, 70% 네. 대출, 물론 네. DSR을 안 풀어주지만 네. 대신에 길게 가잖아요. 네. 뭐 이제까지 잘 안 보이던 40년 대출, 네. 50년 대출. 그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그런 거 살 수 있게 해주는 건 참 좋은 제도인 거죠.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이 사고 싶은 사람들은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면 그게 기본이죠. 그래야 거래가 되죠. 시장이. 그러면 그 사회초년생 지금 신입사원 평균 임금이 얼마죠? 생각보다 낮아요. 평균 초봉 5천만 원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대기업이잖아요. 벌써 내용이. 대기업 신입사원. 다 대기업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평균으로 놓고 보면 되게 낮은데 심지어는 가구 소득도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평균은. 네. 근데 거기다 맞출 거냐? 아니면 지금 여기 보시는 대기업에다 맞출 거냐? 네. 아니면 지금 개발자 연봉에다 맞출 거냐? 개발자 연봉 완전 또 다르죠. 아니면 유튜버 네. 연봉에 맞출 네. 거냐? 네. 그러면 뭐 이게 눈높이가 다들 너무 다르니까. 그러면 그런 예를 들면 내가 살 수 있어요. 그게 뭐 다주택자 물건도 나오고 네. 여기서 뭐 LTV도 풀어준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 뭐 대기업 신입사원 초봉 정도, 뭐 평균 초봉 5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네.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이게 2021년 기사잖아요. 네. 2021년에. 네. 네, 그러면은 그 정도 했을 때 살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LTV 풀어주고 하면은. 네. 그럼 그거를 사는 게 맞을까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대상이 될 만한 아파트들이 네. 조금 전에 시작할 때부터 말했지만 네. 다 이벤트들이 있어요. 다 웬만하면 정비사업 대상물들이에요. 네. 저는 사실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빅웨이브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정부에서 정책으로 뭔가의 정비사업을 몇 년도가 넘어야 할 수 있다를 거꾸로 정해놓으면 그럼 그때부터 다 시작해서 막 다 같이 할 거 아니에요. 네. 차라리 그냥 뭐 하고 싶을 때 하세요 그랬으면 누구는 빨리 하고 누구는 늦게 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다 막 열망이 생긴 거죠. 30년이 무조건 돼야
걸 할 수 있으면 그 20살 되자마자 술 마시는 것처럼.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죠. 그 쓸데없이 막 15년이라는 연한도 있어요. 15년은 뭔가요? 리모델링. 네. 근데 정부에서는 그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30년 주택만 뭔가 정비 사업이 필요하고 네. 15년 주택은 아주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만족하고 살 거야 네.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막상 15년 차 아파트들이 제일 불만 많아요. 15년. 어정쩡한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다 있는 것 같아. 남들이 봤을 때는 구축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충분하지 않냐 하시지만 네. 이분들은 신축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뭔가 좀 덜 떨어진 것 같고 맞아. 그럼 나도 좀 뭔가 하고 싶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15년이라는 또 연차를 정해놨기 때문에 네. 적절할 때 합의했으면 누구는 5년 차에도 할 수 있고 누구는 10년 차에도 할 수 있겠지만 네. 15년 차부터 할 수 있게 음.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때부터 난리가 날 거잖아요. 네. 근데 15년 차는 진짜 무서워요. 우리가 되게 다들 S급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다 15년 차예요. 그쵸, 저기, 뭐야, 여기 잠실 LS 리센처, 거기 다 15년 차. 네, 올해 15년이에요. 그쵸. 올해. 2007년에 졌거든요. 네. 2007년, 8년. 그 7년, 8년, 9년, 2010년대 지은 아파트들이 다 그거잖아요. 주차장 지하에 연결돼 있는데 뭔가 옛날 느낌 조금 남아있는 거. 네. 그리고 네. 엘리베이터 한 대. 예. 왜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만족할까?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당연히 멀쩡한 집이니까 만족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소소하게 불편을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 가격에 이 집이 좀 약간 안 맞는 느낌? 뭐 이런 게 또 생기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네, 그래서 저는 네. 그것도 또 뉴 빅 웨이브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 이걸 알았으면 사실 모두 다 알았을 거지만 네. 2019년도쯤부터는 정책을 뭔가 확 바꿨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게 문제가 좀 이렇게 완화되는데 네. 이걸 끝까지 이렇게 끌고 갈지는 몰랐던 거죠. 저는 그걸 알면서 그랬다면 진짜 좀 사악하다고 생각해요. 그 하반기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상승폭이 점점 커질 거다. 원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은 네. 상저하고니까 원래 그 종부세 5월 31일 네. 거기까지가 좀 주춤하고 예. 조용해지다가 이제 뜨거워지니까 또 이 얘기하면 또 저보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시장이 원래 그렇거든요. 원래 상반기에 뜨거운 시장은 그건 좀 심각한 시장이고 네네. 근데 그게 지난 4년, 5년간 그랬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원래는 상반기는 좀 조용하고 네. 하반기가 원래 좀 시끌시끌해지는 게 보통의 모습인데 올해는 특히나 정부도 5월에 바뀌고 지방선거도 6월에 있고 거기다가 아까 약간의 대출만 도와주면 네. 지금 이사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학교도 이제 제대로 가잖아요. 네네. 아이들도. 그것도 좀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뭐 내가 살 수 있다면 사는 게 좋겠다. 뭐 지금 왜냐면 싼 거는 매물이 많아서 좀 가격이 낮은데 이래도 괜찮은 거고. 네. 그거 뭐 똘똘한 애들 우리가 뭐 1급지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팔아서 오고 싶어하는 수요가 또 받쳐주기 때문에 사야 되는 거고. 이러니까 네. 이렇게 말하면 문논리, 비논리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이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네네. 다 틀어막으니까 네. 강북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 얼마 전까지 마포에 있으셨잖아요. 네네네. 마포가 재개발로 이렇게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쭉쭉쭉 그러니까 네. 마포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방도 지금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조금 덜 보던 지역들, 특히 이제 약간 노후도가 좀 심각했던 지역들은 재개발, 대형 재개발로 네. 아파트가 슉 들어오니까, 이거 서울에서 보던 건데?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역 도시들에서도. 네네. 근데 지역분들은 못 봤으니까 모른다고 해도, 서울에 사는 분들은 최소한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마용성 우리 다 봤던 건데, 네. 근데 지금 그런 것들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그저 그냥 뭐 수도권에서만 이런 일 벌어져서 빅웨이브가 아니라 네. 전국적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질 테니 아까 그런 뭔가 선택을 하실 분들은 그럴 때 어떤 결정을 하냐가 중요하겠죠. 뭐냐면 조금 재미없는 것들을 이렇게 뻔한 답을 할 거냐 네. 아니면 지금 다들 우려가 있지만 이게 동네가 좀 크게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 또 그냥 아니면 정말 그냥 금액 맞춰가지고 네. 그냥 아무 이슈도 없고 아무 중간에 막 좀 그런 데를 사는 것도 있는데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사회초년생이 요 사도 괜찮으냐 하는 질문에서 네. 아무것도 없는 어정쩡한 이슈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예를 들면 어정쩡한 이슈라는 게 어떤 얘기예요? 6, 7년 차 아파트인데 네네. 리모델링도 멀었고
뭐 교통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그냥 새 아파트인 것 같긴 한데 안 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좀 덜 오를 수 있죠. 어정쩡한 건데 아까 13년 차, 14년 차만 해도 리모델링 네. 좀 있으면 하니까 네. 얘기할 거고 26년 차, 25년 차도 좀 있으면 재건축할 거니까 네. 그 얘기할 거고 일기 신도시들은 다 낡았는데 조만간 뭐 할 거니까 이런 얘기 할 거고 그러면 다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은 여간하면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없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없는 것들. 그러니까 그걸 고르는 건 진짜 픽이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많은 선택지 중에서 왜 이걸 굳이 골라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것만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만 안 하면 된다. 네. 좋은 게 많은데 차라리 외곽에 더 이슈 있는 게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많은데도 누군가는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걸 사가지고 좀 덜 오르면은 이제 화가 나고 이게 실거주자가 이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죠.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네. 왜냐면 완전히 새 거 하려고 하니까 넘사 가격이고 그러면 다음 차 중에 내가 살 수 있는 거 하다 보면 그냥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네. 연식으로 가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의 방식이 네. 어쨌든 집 살 때 대출도 안 나오니까 일단 그냥 투자로 하나 사고 네. 내가 들어갈 집을 나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임차로 살고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네. 요 몇 년 동안 임대차법 때문에 다 자기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또 있었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야 되나요? 그거는 약간 정책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좀 종부세 문제가 있으니까. 네. 종부세도 뭐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네. 주택 수로 안 하고 뭐 금액으로 하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확정이 돼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결정을 하니까. 그리고 그 정책을 쭉 끌고 간다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정책의 연장선? 네. 그게 좀 확고해야 내년에 또 바꿀 수도 있어. 이런 네. 것도 사람들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좀 나와야 다주택자들은 결정을 할 것 같아서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야 네. 전세가 안정되고 매매가는 오르죠. 근데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안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제가 바라는 진정한 주택시장의 안정은 전세 가격 안정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왜냐면 그런 매매가가 좀 움직이거든요. 네. 그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책적으로. 근데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이거 18년, 19년 같은 모습이 사실 제일 좋거든요. 네. 근데 그때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거를 원하지 않으니까 다들. 네. 전세 가격은 안정돼야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으니까. 다주택자는 네. 일단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일단 지켜봐야 취임은 된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취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지금 시작을 안 했기 그러네요. 때문에. 아직 취임을 안 했군요. 한 것 네. 같죠?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네네. 취임을 아직 안 하셨어요. 했구나. 대통령이. 아직 취임도 안 했구나. 아직 뭐. 네. 그러면은, 종부세가 만약에 금액 베이스로 된다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거 좀 좋지 않을까? 작은 거? 오피스텔은 너무 안 이미 올라가지고. 종부세랑 관련이 없어요. 주택이 아니, 법인으로 아니잖아요. 사는 법인으로. 법인 오피스텔도 역시나 법인 규제가 아닌데요. 네. 근데 주택으로 되면은, 전입 넣으면은 그거 걸리지 않아요? 오피스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제약이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입을 안 넣는 것들을 사시잖아요. 네, 사무실 네. 쓰시거나. 네. 그런 시장들은 이미 가격 많이 올랐다는 거 다 들어보셨을 네. 거고. 그런 것들 관심들 있는 분들도 있겠죠. 만약 그거 풀어주면. 그래서 그게 최근에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도 뭐 배제해준다. 네네. 뭐 그런 얘기 나오니까 또 되게 좋아들 하시고 네. 그런 건데. 근데 그거 역시 그냥 금액으로 바뀌면 의미 없어지잖아요. 금액으로 바뀌면. 근데 그거를 많이 사는 게 답일 거냐. 음. 뭐 아파트 그게 풀렸을 때 네. 적정한 금액의 뭐 아파트를 사는 게 답일 거냐.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되게 다르실 거고. 네. 근데 그건 정책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정책이 안개 속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다주택자들은 네. 이제 그거죠. 핵심이. 해봤잖아요. 이게 경험이 생각보다 중요한데 네네. 투자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곧바로 아실 거예요. 정책이 나오면. 네, 그러면 네. 그때 움직이는 게 답일 거예요. 그거는 제가 뭐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네. 거고 시장이 어쨌든 움직이는 거를 빠르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훈련이 이미 돼 있습니다. 앞에. 네. 옛날처럼 뭐 법인으로 막 1년에 한 번씩 샀다 네. 팔았다를 할 거냐, 아니면 뭐 3개월 치고 빠지기를 할 거냐,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전 그런 건 너무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네. 진짜 바쁜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런 건 저는 원치 않는 게 네. 누군가가 울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옛날에 제가 좀 지방수 커서 그런가 네. 감 딸 때도 까치밥 두고 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 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꼭 이렇게 막 극단으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맞아요. 약간 떠넘기고 나오고 네. 그것만큼 나쁜 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주택자들은 계속 재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누군가는 아까 그런 네. 정책 얘기가 슬쩍슬쩍 나올 때마다 네. 팍팍팍팍 움직이는 분들이 시장을 지금 좀 만들고 있겠죠. 네. 좀 특히 저가 부분에서는. 네. 근데 고가들은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다주택자들은 그걸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아유 주택 뭐 지난 5년 겪어봤더니 사람 되게 피곤하게만 하고 또 네. 정권마다 또 무슨 얘기 할지 모르니 그냥 네. 안 하겠다. 그런 분들도 있고. 다주택자들은 생각들이 진짜 여러 가지시기 때문에 네. 다들 자기식으로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정책을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지금 너무 안개 국면이에요, 진짜. 네. 취임을 안 했다니까요. 네. 네, 취임을 해야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취임을 안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정책 공약집을 한번 읽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한다고 나왔잖아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네. 뭐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웃겨요, 저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임대로 사는 분들은 꼭 60 이하만 살라는 얘기인가? 84를 다 원하는데 84는 또 빠져 있지? 네. 그리고 뭐 요즘엔 다 방 4개짜리 살고 싶어 하시는데 그럼 방 4개짜리 민간 임대는 왜 혜택을 안 주지? 그럼 임대를 누가 하겠지? 누가 할까? 막 그런 생각 하나하나 해보면 네. 단서가 좀 안 붙어야 되는데 지난 5년간 정책에 항상 단서가 많이 붙었어가지고 네. 좀 다 익숙해진 것 때문에 60제곱미터라 그러면은 이제 20평대가 또 가격이 올라가겠네. 뭐 그런 또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또 그것도 뺄 거예요. 뭐 전용 40제곱미터 이하로만 한다. 또 그럴 이번 정부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약간 간보기식으로 그렇게 할 거면 시장에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또 더 얽히는 거네. 더 얽히는 거. 그걸 안 하는 방법이 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시장에서 알아서 해라 한 거예요. 저는 그게 오히려 정치적 리스크가 없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